네, 안녕하십니까. 전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지금 사실 그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작년 수능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재작년 수능도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기대했던 게 있죠. 아무래도 킬러 문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점수가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많이 저버렸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그 영어 시험 보니까 출제진들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교사인데 뭐 저희 친구도 출제 들어가고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처음 이제 출제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 집사람 학교도 보면은 생전 처음 이제 출제 들어가신 분들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보면은 영어도 좀 결이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배우는 구문 뭐 이런 게 있어요. 문장이 딱 이렇게 생겼다. 해석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 거기다 이제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뜻을 적용하면은 내용이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영어에 정말 그 뭐랄까 영어다운 상투적인 표현들 같은 게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e're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our parents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면 애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어깨 위에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의 어깨에 서 있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사실 학생들 모를 수 있죠. 예. 해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답답합니다. 물론 이제 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모른 채로 읽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요즘 수능 문제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알아내거나 아니면 끝까지 모르거나 이거를 고3 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영화의 이 클리셰는 무슨 뜻이냐면 클리셰라는 건 상투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뭐 부모의 어깨를 짚는다 이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뤄놓은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문맥을 통해서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영어는 잘 보기 위해서는 영어적으로 그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굉장히 빨라야 돼요. 학생들이 제가 이제 수업해 보면 만년 2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서 나는 2등급인데 어쨌든 2등급이니까 영어 공부라는 행위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등급에 도달하겠지. 난 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지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영어 근육을 만드는 거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제가 45세입니다. 45세 동안 계속 숨쉬기 운동하고 이렇게 매일 걸어 다니고 했지만 제가 근육맨이 되진 않았거든요. 몸짱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식단도 하고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고통이 좀 따라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매일 숨 쉬듯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은 우리 학생들 영어가 그래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기 중 들어가면 바쁘거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또 여름방학 때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때 막 쫓기는 기분이 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 1, 2월 달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과정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만년 2등급 또 만년 3등급 비슷합니다. 애들 데려다 놓고서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시켜보면 진짜 잘 알아요. 얘가 왜 아마 초짜들은 이렇게 학생들 마주해 보면 얘가 왜 1등급이 아닌지 되게 의아할 정도로 정말 잘 아는데요. 읽는 속도를 한번 손가락으로 보여줘봐 그러면은 엄청 느립니다. 엄청 느리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년 2, 3등급 학생들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부모의 어깨에 서 있다라고 해석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해석이라는 행위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놔버려요. 근데 항상 1등을 받는 친구들은 그게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죠. 결국 이 얘기구나 라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결정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바꿔주는데 근데 이게 참 고집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2학년 때까지 1등급 계속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가 여기다 대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근데 6월 평가원 때 한번 맛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살짝 고민하다 9월 평가원 때 받아들이고 나면 괜찮은데 그게 좀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데려다가 정말 간단하게 지문 하나를 공부해라고 시킨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고 이 정도 깊이에 도달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학생 중에서 진짜 절실한 친구들은 진짜 10명 중에 한두 명 제가 지적한 대로 그대로 다음에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은 학원 오래 다니지도 않아요. 이 만들어 놓고 감 잡았어. 나갑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만 풀면 돼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누구나 성공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마음속의 기준을 이렇게 뛰어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고집을 내려놓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어에는 또 1, 2, 3등급만 있지는 않습니다. 4, 5등급이 또 있는데 4, 5등급 학생들은 일단 영어 순서하고 우리말 순서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기는 단어를 조합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영어 우리말의 그 차이를 인정을 하고 본인도 알긴 아는데 그걸 따질 여유가 없는 거죠. 단어 자체 워낙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붙잡아 놓고서 한 10번에 걸쳐서 자기 혼자만의 스스로 뭐 사전만 가지고 한번 해석해봐라 시킨 다음에 그거를 계속 바꿔주는데 잘 따라서 한 10개 정도 지문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쉽거든요.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데 막 지문 하나 사전만 갖고 하면은 한 2시간 걸리던 게 갑자기 1시간 줍니다. 할만해요. 고비를 넘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고비에서 그 다음 단계 넘기는 그런 제가 이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제 뭐 경력을 보면 제가 대연외고라는 학교 나왔는데 저때 대연외고에서는 서울대를 한 해 이제 208명 정도 제가 들어갈 때 208명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명이었고요. 담임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딸도 워낙 잘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수능을 잘 봤던 거 아니고 수능에 제가 이제 그 정점을 찍었을 때 수능 시험장에서 봤던 그 퍼센테이지는 전국의 0.12%였어요. 수능 성적표에 그때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12%였고 모의고사 볼 때는 0.1%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뭐 원래부터 머리가 좋고 잘하는 그런 사람이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요. 제가 대연외고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반에서 49명 중에 49등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성적표를 갖다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는 여기 신림동에서 중학교 나왔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못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성적 나올 때가 됐는데 이상해서 학교에 가서 직접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시고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얘가 도대체 열심히 하면 어디쯤 갈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더니 저희 담임선생님이 또 불을 지핀 게 얘는 3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하면 한국 외대 베트남학과 정도 갈 수 있다. 예. 지금 베트남은 그래도 가까운 나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때 베트남은 공산국가죠. 그래서 너무나 먼 나라예요. 소련보다 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도 좀 가까운 나라 쪽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상처 많이 드렸죠. 불효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세요. 그때 전국에서 10% 조금 바깥에 벗어나 있어서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가냐 마냐 그 정도 실력에서 전국 0.1% 올라가는 그 중간에 수많은 저희 친구들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죠? 저와 같이 올라갔던 친구들,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제 성적이 오르고 그러지 않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스트레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게 너무나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두렵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두려움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인생에 낙오자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쫄보였기 때문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거 노린 것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뭐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하다 보니까 안 되던 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가니까 제가 뭔가 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 마음속의 기준, 꿈과 희망 그리고 너희도 이거 하면 돼.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막히는 거 저 딱 한 가지예요. 막히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막히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 언젠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지식이 내 손 안에 살짝 들어왔을 때 그때가 관건인데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살짝 내 손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날도 그게 이제 확인하는 사람. 이게 결정적 성적의 차이입니다. 이게 성적의 차이예요. 우리 학생들 영어 1등급 영어 만점
받을 만한 수많은 자료를 다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그 안에 공부했던 거 다 기억하면 사실 학원 다닐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과거로 돌아와서 이게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래서 학원 강사도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학교 교사였는데요. 이 서울의 인창고라고 주변에 나와가지고 대성학원 가면 안 잘리고 월급도 2배고 저녁 때 다른 수업도 하고 뭐 부자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왔는데 바로 첫 해부터 사람들 자르더라고. 강의 평가해가지고 노조가 있었는데 노조가 와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르더라고요. 저 처음에 끝에서 꼴찌에서 2번째였습니다. 꼴찌에서 2번째인데 원장님이 불러갖고 고정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강사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이래서 협박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애들을 데려다 놓고서 애들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다 시켜놓고서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는데 모르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한 5가지 방식으로 돌려가면 설명하다가 애들 표정이 밝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캐치하고 다음날 딱 수업 들어가서 원래 알았던 것처럼 너네 이거 몰랐잖아. 이러면서 딱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맨 땅에 헤딩할 때는 절대 꿈쩍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노력한 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도 수많은 정체기를 겪죠. 그 다음 내가 정점을 찍었다고 했을 때 그 착각이죠. 그 다음 시험에서 또 약점을 툭 건드리면 또 떨어집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정점을 계속 찍다 보면은 어느 순간 때려 죽여도 이거 틀릴 수 없겠구나.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영어는 다행히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3개월 동안에도 2개, 3개 등급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90점에서 만점 만들려면 1년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희망적인 과목이다. 그래서 제가 강남 대성학원 강의평가 1등도 해봤고 그 마이맥 가서도 매출 기준으로 1등도 해봤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순위가 바뀌진 않지만 1등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인지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3가지인데 저희 수업 내용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그 요번에 수능에서 오답을 가장 높았던 문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수업 내용인데요. 유인물은 없습니다. 여기 칩 한번 봐주시면 돼요. 문어가 영어로 다 써 있는 건데 제가 한국어 씁니다. 문어가 화가 나면은 색깔이 brown or purple, 갈색이나 자줏빛이 된대요. 그러니까 문어를 데치면은 문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줏빛을 띠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문어가 그러면 1번에 becomes brighter, becomes darker 이렇게 2가지가 선택지에 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여기 빈칸 완성이라는 문제인데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같죠, 그죠? 밝아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 1번 찍어서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상한 규칙인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 잘 들으세요.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수능 영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가도 틀려요.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요. 자, 애들한테 첫 번째 물어봐요. 첫 시간에. 야, 너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지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 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애들이 손을 듭니다. 그렇다 아니다 손을 들어요. 정답은 뭐냐면 지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에요. 찾아 쓰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여기 드라마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가 정답이죠. 모른다가 정답이다. 근데 원래 지문에는 한마디가 더 있어요. 제가 원래 지문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 문어는 평상시엔 주변색을 띈다. 영어로 color with surroundings 이렇게 합니다. 화가 나면 brown and purple 됐다가 그러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상일 때 어땠지라고 찾아보면 돼요. 너무 쉽죠. 정답은 뭐다? 주변색을 띈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애들한테 여기다가 주변색이라고 쓰게 만들어요. 그러고 내려면 아까 전에 살짝 고민했던 1, 2번이 고민할 가치가 없는 선택지가 싹싹 지워져요. 그게 참맛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의 영어로 can't be seen very easily. 그래서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정답 5번인 건 알겠는데 5번에 주변색이라고 써있습니까? 아니죠. 독특한 표현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정답을 처음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답을 지워내는 게 중요하죠. 정답은 자 문제 출제 되게 쉽습니다. 되게 이따 볼 게 되게 쉬워요. 빈칸 문제 출제는 지문 속에 똑같은 내용 2번 나오잖아요. 혹은 3번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정답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독특한 표현을 갖다 정답 만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처럼 잘 안 보여요. 그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변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답을 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답을 지으려면 여기다 찾아 쓰면 돼요. 그럼 끝나요. 싹싹 지우세요. 그리고 정답 이해는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쉽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주변색 맞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수능 기출 문제는 수능 끝나고 3, 4년이 지나도 애들이 그게 왜 정답인지 이해를 못해요. 워낙에 독특한 표현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자녀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실력까지 올라야 정답이 이해가 될까? 정답은 어떤 경우에 시험장에서 절대 이해 불가합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정답 100%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정답 이해를 고3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무관심으로 대응해야 돼요. 오답 지우는 데만 초점 맞춰. 이게 수능의 이상한 변별력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니고 찾아서 쓰면 되고요. 정답 이해는 사치고요. 내가 영어 잘하는 애들은 내가 정답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정답이 이해가 돼 직성이 풀린다는 얘기는 지금 문제도 틀리고 또 시간도 버려야 제맛이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정에서 표현하자면. 그래서 제가 수능 오답의 1위 문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한국어로 제가 썼어요. 예, 영어로 쓰면은 좀 민폐일 것 같아서.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게 있어요. 호흡이 좀 길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도 들을 거예요. 자, 그게 학생들이 겪는 당황스러움입니다. 읽어볼게요. 실험의 피실험자들에게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분명히 나타나는 표정이나 마음 상태를 파악하도록 요청하는 심리학 연구가 있었다. 표정을 보고 마음 상태를 파악하라고 시켰어요. 그 결과는 언제나 엇갈린다. 17세기의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샤 르브룬이라는 사람은 화가가 표현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련의 얼굴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에서 놀라운 점은 빈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 표정을 그렸고요. 빈칸에 들어간 말은 그 그림들의 놀라운 점을 찾아 써라 이거예요. 사람들 여러 가지 표정 그림이 있대요. 그 여러 가지 표정 그림에 놀라운 점을 찾아 쓰라 이거죠. 네, 그러면 빈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그림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확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 다 빠져 있대요. 표정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처한 상황이 다 빠져 있대요. 그러면 이 그림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빠져 있다. 이 내용은 빈칸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실상 이 지문의 이 그림들에 대한 설명이 유일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this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하겠지만 저희 수강생들은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체크를 하겠죠. 빈칸 써볼까요? 아까 전에 주변 색처럼 한번 써볼게요. 정답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보다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나 상황이 다 빠져 있어서 이 사람의 감정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이 사람들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관계인지 그 장면에서 관건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단지 얼굴만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들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사회적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괴리된 채 그럭저럭 촉발되어 보유될 수는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사람 처한 상황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유라고 영어에서는 retain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 의미는 remember, 기억하다는 뜻이죠. 저희가 그거 빼고 기억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지문에 따로 나온 게 없어요. 정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아까 전처럼 시원시원하게 지우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1번. 모든 표정이 의도한 감정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자, 이 말 속에 이 사람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빠져있다. 이런 내용 들어있나요? 전혀 아니죠. 순식간에 씌워줍니다. 2번. 모든 표정이 사진처럼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거기도 안 들어있죠. 그 다음 3번. 모든 표정이 확실히 사회적 맥락을 보여줬다. 절대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거 찍을 수 있죠? 그 다음 4번. 대부분 표정이 독특한 특징을 보여줬다. 사람만의 그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들의 사회적 맥락에 빠져있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 안 들어있어요. 5번에 보니까 어떤 표정도 다른 표정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그때
우리가 잃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뭐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죠? 분명히 저희가 1, 2, 3, 4번 지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곤충들도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 싫어하죠. 빛이 살짝 붙이면 저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본능과의 싸움이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정답 못 찍죠. 그죠? 우리 고3 학생은 본능과의 싸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무슨 얘기냐? 이거 이해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거 이해하는데 초점 맞추면 잘못된 신호를 받는 거죠.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 아, 그렇구나. 그게 뭐가 본질인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 이거 이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지웠으면 냉정하게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영어를 잘한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트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어의 변별력이라는 게 본질적인 영어 실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한 논리적 판단. 나머지가 확실하게 지웠으니 난 이해 안 되지만 이걸 찍겠어라는 논리적 판단. 이게 변별력이라면 이거는 한두 달 내에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영어의 본질, 단어와 해석에 대해서 집중하는. 단어와 해석은 누적 반복이 돼야 본인께 됩니다. 7번 이상 반복 안 되면 자기게 안 돼요. 난 단어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원 가서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절실해서 단어장 한 권 외우면 막 성적 오른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외우기 다 시켜봤어요. 절대 안 올라요. 왜냐? 속도가 안 나거든. 이거 아는 건데 그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읽자마자 바로 몸에 빛의 속도로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영어로 I love you 이거를 애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선생님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I love you 하나의 덩어리를 그냥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적어도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공부했다고 하는 건 그 정도 퀄리티로 만들어줘야 점수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을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오르지는 않은 이유예요. 유지는 될 수 있어도.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답 이해 신경 쓰지 마라. 찾아서 쓰고 오답만 소거해라. 이것만 연습해도 잘 안 틀립니다. 학원하고 상관없이. 근데 애들은 본능이 있죠. 그래도 정답이 이해가 돼야 된다.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수업 내용 아까 설명드렸죠? 예. 하여튼 수능 문제는 그 설명서가 안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뭐 이렇게 풀어 저렇게 설명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문장 순서 정하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능 오답률 3인데 A, B, C 단락의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A, B, C 그래서 ABC 선지는 없어요. BAC냐 뭐 BCA냐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요거 하나 볼게요. B 단락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화해 기능하는 게 아니라 홍보나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B번 앞에는 어떤 게 나와야 되죠? 협상이 화해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락. 협상이나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조화의 과정이다. 이거는 조화나 화해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지? 아까 전에 화해 기능 하지 않는 상황이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화라는 거는 영어에서 reconciliation인데 조화, 화해 다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하고는 연결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화해가 불가능할 때에는 주로 대중들에게 설득을 위한 설명한다. 요건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요건 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 C번. 결국 한 집단이 유리해지겠지만 공통의 이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가야 되는구나. 같은 목표를 알 수가 있다. 요것도 약간 화해스럽죠?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죠? 자, 지금 게임 끝났습니다. 선택지가 ACB, BAC, BCI, 그 다음 CAB, 그 다음 CBA가 선택지 5개인데요. 게임 끝났어요. B번 앞에 뭐밖에 안 된다? A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AB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근데 ABC 선지가 없죠. 뭐밖에 없어요? CAB밖에 없잖아요. 게임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어요 도대체? 전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순서 삽입 저희가 수업을 하면은 전국 오답률 70%면 저희 수험생들은 기껏해 한 10% 언저리입니다.
차이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출제 학생들이 엄청 천재입니다. 자기가 오늘 기분에 따라 나는 BAC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붙여서 다 껴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는데 내 말 좀 잠깐 들어봐. 설득을 해야 돼요. 거꾸로 찾으면 돼요.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근데 아이들은 순방향으로 이해하죠. 순방향으로 이해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껴맞춰 샌드위치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결 천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장삽입 문제라고 있어요.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문장삽입 문제가 다섯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요. 문장삽입 문제가 주어진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주어진 문제 안 읽고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우리말로. 3번 괄호를 사이에 두고서 앞에서 뭐라냐면 과학 경진대회 숫자가 많다. 뒤에도 뭐냐면 과학 경진대회 숫자가 많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중간에 but 하면서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넌 잘생겼다. 그러나 넌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나가 있어요. 이상하죠? 여기 뭔가 빠져있는 게 맞죠? 그죠? 네, 정답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난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를 한마디로 경진대회 숫자가 많다는 얘기구나 라는 단순화까지 도달을 하면 이거 누가 못 맞추겠어요. 그죠? 애들한테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하면서 그저 머릿속에 정답이 뭔가 떠올리길 기대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살짝 멈춰서 잠깐 이게 무슨 얘기지 고민하는 그 순간 여유가 있으려면 빨라야 돼요. 해석이 돼도 빨라야 돼요. 영어는 알아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영어 공부는 뭐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다. 저희가 공부 계획 짤 때 오늘은 내가 수학의 미적분을 공부할 거야. 좋은데 하루에 영어 공부 딱 5분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 영어 스위치를 한 번씩 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영어 속도는 어떻게 늘어나느냐? 각각의 단어를 알아서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예, 저희가 신문 읽듯이 이렇게 여러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 이해가 되는 그 감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영어를 안 보면 한 단어씩 분리가 돼요. 다다다닥 분리가 돼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답을 맞춰봤는데 아까 전에 빈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 학생들이 사실 많이 찍었던 건 요거 사회적 맥락이란 말이 중요한 단어니까 3번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저희가 지우면 되는데 순위까지 지우면 되는데 지우기 힘든 게 꼭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건 뭐였죠? 처음에 봤던 거는 밝아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오답을 지우면 되는데 오답 지울 때 살짝 고민되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나마 이게 정답 아닌가 해서 찍는 그런 선택지죠. 그게 바로 뭐다?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시각적으로. 너무 찍고 싶고. 근데 저희 수업에 보면 5주차, 그러니까 4주차, 5주차에 정확하게 빈칸에 매력적인 오답을 총 4가지로,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를 정리해서 계속해서 지우는 연습할 건데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리다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나 뭔가 비슷하게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을 받죠. 그죠? 계속 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다 보면은 알게 돼요. 아, 이거 틀리라고 낸 거구나. 제가 직접 말하면 촌스럽죠. 제가 직접 말하면 잔소리 같잖아요. 애들이 직접 아 이거 틀리라고 냈구나. 그래서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 쓰는 거예요. 아 이거 틀리라고 냈구나. 네, 그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종류별로 상황별로 맞춰서 훈련에 집중시켜서 그래서 학생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거 틀리라고 냈구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지금 관건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정답에 a good life 훌륭한 삶이다 이게 정답에 나와야 되면 선택지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a good life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a desire existence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해석하면 바람직한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답답하죠. 좋은 삶처럼 안 느껴지죠. 바람직한 존재 이상하죠. 이게 영어에도 반말하고 존댓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용히 해 이 말을 되게 격식적으로 가장 격식하면 your silence 너의 침묵이 is cordially 진심으로 requested 요청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는 그런 말 못 쓰죠. 친구한테 shut up 하면 되죠.
수능 영어 굉장히 격시적인 표현 씁니다. existence. 근데 이걸 친구들끼리 쓰는 표현을 바꾸면 뭐가 돼요? life라고 볼 수 있죠. 삶이에요, existence. 그러면 이렇게 수능이 30년이 되면서 저희 친구들이 출제해서 EBS나 이 평가 이렇게 출제해서 문제 넘기면 단어가 어려우면 다 바꿔요. 단어가 어려우면 다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쉬워야 되고 변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어디로 튀게 돼 있어요? 정말 쉬운 단어에 모르는 뜻으로 계속 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고3 때 올라가면 생판 모르는 단어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단어인데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수능이 30년이기 때문에 이게 목록이 좀 정해져 있어요. 한 200여 개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1, 2월 달에 학생들의 단기 혹은 장기 기억에 넣는 거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학습하는 것도 괜찮은데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겠느라고 설득하는 그런 수업이 저희 수업 중에 어휘 요 모두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해석. 학생들 afraid and loving as you are 그러면 이제 자유를 사랑하지만 이런 뜻인데 애들이 단어를 조합하면서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연애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 막 드러내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아는 단어로 조합해서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살펴보질 않아요. 왜냐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켜놓고서 너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럼 그때 이제 애들 고개를 드는 거죠. 왜 문제 있어? 네, 그렇게 해서 봐봐 이렇게 설득을 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저희가 오역을 교정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강사 초창기부터 살아남으려고 애들한테 해석을 시켜서 정말 특징적으로 계속 오역하는 게 있더라고. 어떤 경우는 긍정과 부정이 완전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시킨 다음에 너 이렇게 했잖아 하고 고개 들게 만들어 설득하는 과정이 거의 저희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유의미하게 다가오면 실전에 적용할 수 있고 중요한 건 7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죠. 3월 학평해 봤을 때 예전에 안 됐던 건데 지금 이게 되는 게 나와서 너무 좋다. 나는 변했다라고 느끼는 거.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와 학생들의 이익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뭐 저희는 수업 끝나고 상담하고 저는 약간 좀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안 맞는데요. 1대1 관계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 딸하고도 제가 굉장히 친하고 어떤 학생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따라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조기에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 1등급이든 2등급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영어를 가르쳐 안전한 1등급 만든 고정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